자, 400번. 옳은 거. 계약자의 최초 보험 납부는 보험이 성립과로 간다. 이거 맞아요. 제가 얘기했죠? 납부했고 다 되지 않아요. 납부는 했어.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납부했는데 이제 고지 의무 같은 거 체크를 하거든요. 내가 스카이다이빙을 이게 청약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모바일 청약을 가정을 할게요. 모바일 청약 딱 하시면은 스카이다이빙 하십니까? 예 체크돼요. 예 체크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청약 절차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출금이 즉시 진행되거든요. 내가 은행 계좌 입력하고 출금하시겠다 예 하면은 바로 그냥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와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후심사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스카이다이빙 예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반송이 나요. 반송. 거절. 너 스카이다이빙 한다고? 안 받을래? 40번 1번 보시면은 퇴출번호 납부하고 성립과는 무관한 게 맞아요. 왜냐? 성립 안 했잖아요. 스카이다이빙 예. 출금은 오케이야. 출금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심사에서 거절난다니까요. 성립된 게 아니잖아요. 400번 1번이 맞아요. 올바른 거 승낙 방법을 제한해 보시. 자, 뉘앙스만 보시면은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럼 이게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게 승낙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래? 명시든 묵시면 안 되지. 이게 상식으로 생각하면 틀려. 근데 이게 맞아요. 승낙 방법엔 제한이 없고 심사를 하잖아요. 만약에. 근데 이 승사가 뭐 답변이 늦어. 확인이 늦어. 막 그러면은 막 심지어 빠뜨렸어. 예를 했는데 스카이다이빙 예 했는데 심사자가 딱 빠뜨려서 자동으로 딱 체결이 돼서 자동으로 체결이. 그러면은 그게 묵시예요. 묵시. 명시적으로는 예를 답변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실수로 이걸 놓치고 했잖아요. 그러면 묵시로 그냥 통과가 돼서 자동으로. 그럼 이거는 성립해요. 왜냐? 통보를 안 했잖아요. 거절이란 통보를. 네가 거래 통보 네가 해야지. 근데 네가 묵시로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면은 왜 그거잖아요. 무언은 긍정으로 보잖아요. 연재달이만 누구야? 유영철한테 이 여자 죽였어? 유영철이 가만히 있어. 무언은 긍정. 묵시적 제한이 없다. 이게 맞아요. 3번. 403. 소멸섭 아닌 것. 보험회사 파산 일기원가. 여러분, 이게 진짜, 보험사 그냥 그러니까, 보통 뉴스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험료 순위라고 막 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보험료 순위, 생명보험사의 순위, 손해보험사의 순위 같은 게 막 공개되거든요? 매출이 얼마 들었는지. 보통, 1, 2, 3, 4 등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아무 데나 막 가입하잖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대형 보험사 가입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보험사 파산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끝. 내 돈 다 날라가. 내 돈 다 날라가. 봐봐. 내 돈 다 날라간다니까요. 봐봐. 지금 소멸사가 아닌 것. 2번. 보험회사 파산 후 3개월. 이게 지금 개월 수를 잘못해서 틀렸는데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래요. 3개월 후에는 계약이 소멸돼요. 소멸이라니요? 계약 소멸이 뭐죠? 보상도 없고 끝나. 그냥 계약 해지 끝. 없던 일로. 자, 내가 그럼 한 10년, 20년 낸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돈이 된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1번. 여러분, 일본에서 소형 보험사들은 싹 다 망했어요. 왜? 여러분, 파산 안 할 것 같지, 보험사가? 자기네들은 무디스 피치가 얼마,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보험사 파산도 해요. AIG, 미국 서브프라임 때 AIG 최대 미국 보험회사였어. 근데 이거 거의 빈사한테 갔잖아요. 빈사한테.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기 그 채무 때문에 어떻게 했어? 미국 정부에 살려줬지.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엮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줬지만 일본은 소형 보험사들은 싹 다 망하게 놔뒀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없어진 보험사 중에 BYC 팬티 속옷 만드는 빤스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맞아요. BYC 생명이라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 파산 유기 됐잖아요. 흡수합병 됐죠. 흡수합병. 다른 보험회사로. 왜냐? 인수해 너네가 이거 계약자들. BIC 생명 가입한 사람들 계약자 보호한다고 인수하라고 했지. 그래서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인수를 해줬어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파산 공포가 없잖아요. 파산 공포. 근데 그래 과거에는 뭐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계약을 살려줬어.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본에서는 이 BYC 생명처럼 소형 범사를 도미노처럼 쭈르륵 물어놨어요. 왜? 아니 그거 잃어버린 10년 부동산 버블 붕괴. 그런데 이때 이 일본 소형 회사들이 역마진이 이것 때문이에요. 역마진. 보험은 장기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율을 공시이율 이걸 막 이제 생명보험 파트에서 다룰 건데 이거는 뭐 깊이 알지 마시고 공시이율이라 그래갖고 막 3% 4% 보증 이런 거 하거든요. 최저 보증. 은행에서 주는 것처럼 3% 4% 줬어. 근데 그 버블 붕괴가 되면서 은행 이자가 갑자기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잖아요. 제로 금리. 0% 심지어 은행에 맡기면은 돈을 더 받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버블 붕괴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3, 4% 약속했어. 어떻게 됐어요? 보험사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수 안 해줬죠. 나카무라 보험사, 가와사키 보험사 다 있었는데 다 그냥 무너졌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돈 다 날라갔지 계약자들. 먹튀가 됐나요? 먹튀가? 여러분 이거 남일이 아니라 여러분도 내가 진짜 100세 내가 앞으로 50년 60년 100세까지 애기 보험이야 100년을 봐야 되는데 아무데나 가입하면 안 된다니까요. 최고 우량한 회사 잘 찾아가서 가입해야 돼요. 나는 보험료 싸다고 소형 보험사 갔다가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파산하면 소멸돼요. 그래서 정답 2번 404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거. 자 404번 봅시다. 1, 2, 4번은 계약자가 잘못했어요. 계약자 잘못. 고지의무 위반, 위헌병 통지 위반, 지급 안 했다. 계약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해지가 돼요. 단 3번은 계약자 잘못이 아니잖아요. 파산은 보험사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왜? 인과관계가 다르잖아요. 1, 2, 4번과 3번은. 파산했을 때는 계약자에 의해 해지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묻는 거는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건 아니고 계약자에 의해 해지되기 때문에 정답 3번이 된다. 405번 해지에 대해서는 틀린 거.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타인을 위한 보험. 그게 뭐예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 단체보험. 단체보험은 단체 상해보험, 단체 사망보험. 복지 차원에서 회사에서 대기업 들어가면 이거 가입해줘요. 단체보험. 아니면 공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쿠팡이야. 그러면 단체보험 가입하잖아. 단체로. 일용직 근로자들. 일괄적으로 가입시켜야 되니까. 원래 보험 계약이 이 해지. 이건 해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해지에 대해서. 원칙은 계약 해지하려면은 원칙 1 책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풀어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해지하려면. 두 번째, 증권을 소지하고 있으면은 해지가 된다. 동의가 없어도. 피보의 동의를 받아서 여러분 내가 계피가 달라. 계약자는 난데 피보험자는 남편이야. 그러면은 아내가 콜센터 전화해서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피보험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고 남편한테 전화가 가요. 남편 통화하면은 남편이 해지하겠다 오케이 하면 그때 해지되거든요. 반대로 2번 이 조언을 해봐야 돼요. 증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해지가 또 된대. 이거 어떤 거겠어요? 단체보험.
내가 단체 보험인데 피보험자가 막 100명, 200명, 다 100명, 200명까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이 증권만 갖고 쓰면은 그냥 동의 없이 해줘요. 그래서 3번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3번은 동의를 얻어야만 이게 아니라 피보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증권을 소지해도 해지가 된다라는 이 단서정에 묻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예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증권해도 소지해도 해지가 된다. (6번) 옳은 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앞에 단서가 묻는 거 보시면은 사고 발생 전에는 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해지가 안 돼요. 왜? 계약자 보호해야 되니까. 이게 사고가 발생을 했어.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이게 이 계약이 꽉 묶여요. 고드름이 얼듯이 보상 중 해갖고 딱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해지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왜? 보상 처리가 끝나야 돼요. 완료. 교통사고 처리가 끝나야 돼. 사고가 뭐 얼마 보상해주고 얼마 보상해줘야 되고 이거 끝날 때까지는 얼음 땡해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단서가 묻는 거예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 내 맘대로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7번 무효사유. 사기로 인한 초중. 여러분 이거 기계적으로 암기해주세요. 초중 무효사유. 사기로 인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키워드는 초중이에요. 초중. 초과보험, 중복보험, 초중무. 설계사 시험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흘려드리세요. 흘려들으시는데 설계사 시험이 설계사들을 비하할 때 아무나 된다. 뭐 개나 소나 다 된다. 그렇게 막 비하를 많이 해요. 왜냐, 뭐 보험 아줌마라도 사실 거의 비하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학력 그 요구안이 없잖아요. 왜냐 뭐 대기업 입사해 그러면은 뭐 대졸 이상, 뭐 대졸자 막 이렇게 조건이 묻잖아요. 뭐 대기업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도 안 나와도 보험 설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안 나왔어도 무, 초등학교 없을 무, 초등학교, 중학교를 안 나와도 FC가 될 수 있다. 초과보험, 중복보험, 무효.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효. 자, 407번. 1번. 사기로 인한 초중은 무효다. 맞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예전에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이만기라고 씨름 선수 중에 강호동 이만기 천하장사였던 이만기 씨가 있잖아요. 이만기 씨가 아마 정치에 입문을 했었거든요. 잠깐 정치를 하고 싶어서 뭐 안철수 씨처럼 이만기 씨가 정치를 하는데 이만기 씨 상대 후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지역구인지 뭐 군수인지 뭔지 모르겠어. 국회의원인지 뭔지.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음해. 그러니까 상대를 네거티브를 하는데 이만기 씨 상대 후보가 야 이만기 씨름 선수 출신 씨름 비하를 하는 거야. 씨름 선수라는 운동 선수를 비난할 때 야 이만기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한자로도 못 쓴다.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인식이 그냥 뭐 무식하다, 뭐 초등학교만 나왔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한자도 못 쓴다더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거기에 딱 인식이 되니까 떨어졌어. 그 네거티브 때문에. 이만기 씨는 뭐 무식하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정치에 입문 안 하길 잘했죠. 정치 한다고 좋은 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이만기 씨는 뭐 방송적인 예능 감각이 더 뛰어난 사람이더만.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하더만. 뭐 그런 식으로 비하를 하더라. 초중은 무학. 무효사유다. 408. 무효에 관한 설명지 틀린 거. 보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당시 유효한 출연의 효력을 발생한다.
409번 무효라서 옳은 거. 408번은 이거예요, 이거. 김병만 선생님이 사망보험 체액을 했잖아요, 종신보험을. 근데 김병만 선생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사망을 했다. 그러면 못 받잖아요. 왜냐, 원천 무효니까. 김병만 선생님이 몰랐대, 가입 사실을. 그럼 무효잖아요.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을 하면은 그래도 유효한 걸 추인할 수 없다예요, 정답은. 무효인 경우는 보험사고 발생을 하더라도 보험사에는 책임이 없고 유효한 것으로 추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인을 한다는 게 뭐예요? 김병만 선생님이 사망을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칠 수 없다. 유효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추인할 수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데 이거는 유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무효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반대 가정을 해봅시다. 유효한 것으로 해준다? 아니 근데 처음부터 사기 계약이었는데 무슨 이거 주면 얼마나 큰 돈이 주겠어요. 안 되지. 추인은 불가능한 거예요. 대신에 409번이 408번과 정확히 대치되는 표현이거든요. 409번은 옳은 거. 자, 사기가 안 된다고 얘기 분명했어요. 유효한 것으로 추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효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409번은 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당사자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그냥 유효하다. 2번은 또 유효하다가 맞아. 4번은. 409번은 3번이 맞아요. 이게 뭔 차이냐? 409번 제가 개념 시간에 예를 들었잖아요. 은행 가서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몰랐어. 이거는 김병만 선생님은 피보험자인데 김병만 선생님은 몰랐잖아요, 계약 사실을. 근데 김병만 선생님 아내는 알았잖아요. 김병만 선생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이 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20개 가입을 시켰는데 이 사실을 계약자인 아내는 이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동그라미. 근데 김병만 선생님은 몰랐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가입한 적 없다. 반대로 제가 그때 은행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은행 잔고 부족으로 은행을 갔어. 그 사이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 근데 아버지도 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들인 계약자도 알고 있었어. 이게 알고 있었어, 계약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은 몰랐지. 선의가 들어가잖아요, 선의가. 근데 이게 다르다니까.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돼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서로 알고 있었다면 이건 유효한 계약이지만 김병환 선생님은 계약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부터 무효예요. 무효. 이게 두 개가 구분이 되죠? 이 두 개가.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 계약과 이 계약은 다른 계약이에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408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409번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408번, 409번 차이예요, 이게. 자, 410번 무효 및 부활에 대한 설명 틀린 거. 3번 비관을 만료로 부활이라는 개념을, 부활은 제가 개념 시간에 그거 했었나? 부활이라고. 실효가 됐을 때만 부여가 돼요. 부활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 가입할 때 뭐라고 해요? 해지하지 말고 실효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해지하고 실효가 뭔 차이지? 실효는 2달 공짜보험 받고 나중에 부활도 되고. 그러니까 아예 해지를 해버리면은 부활이 안 돼요. 부활과 실효가, 그러니까 해지하고 실효가 달라요, 개념이. 뭔 차이냐? 부활을 할 수 있느냐고 없느냐로 나뉘는 거예요. 자, 10번 만료로 인한 해지. 보험기간이 만료가 됐어. 100세 만기야. 내가 100세가 넘게 살았어. 101세가 됐어. 그럼 해지되거든요. 100세 딱 만기 종료로. 그러면 부활과 나발이가 없는 거야. 그냥 그 계약은 그냥 끝. 쓰레기통에 버려서 없는 계약이 된 거예요. 근데 돈을 안 내서 실효되잖아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뭐냐? 왜냐? 돈을 미납 때는 좀 봐주는 거예요. 미납되는 거는 잠깐, 미납 사실이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통장에 잔고가 계속 빠져나가는 걸 체크를 하는 거 아니니까 좀 더 유하게 유화 정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하고 해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실효가 되면은 부활을 해줘요. 부활이 뭐냐? 나 그 보험 다시 가입하고 싶다. 부활. 대신에 심사를 하죠. 심사라는 개념이 나오고, 심사를 통과를 해야지 부활을 시켜줘요. 근데 이 부활 중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지됐던 기간 동안에 돈을 다 내야 돼요. 이자까지 다 내면은 부활을 해줘요. 심사를 거쳐서.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해지를 해버리잖아요. 콜센터에 전화해서 나 해지하고 싶어요. 해지하잖아요. 그러면은 해지 환급금을 주거든요. 자, 해지 환급금 얼마입니다 하고 줬어. 해지가 딱 처리됐어. 그러면 이때는 부활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그냥 새로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해지가 위험한 거예요. 해지를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낙장물이에요. 낙장물이. 해지를 해버리고 해지 환급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부활이 불가능해요. 이 둘의 차이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치료하고 해지. 401번. 부활은 미납으로 인한 해지 시점인지 가라. 이게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뭐예요? 실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효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맞게 되는 거예요. 402번.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이 실효도 3년이 넘으면은 안 돼요. 3년이 넘으면은 부활을 안 시켜줘요. 3년. 그 조항이 있어요. 뒤에 문제 나왔나? 문제 나오면 볼게요. 3년 넘으면은 3년 이내만 부활이 된다. 3년 넘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조항 단서가 있어요. 실효의 부활을 보시면은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안 나오고. 412번 옳은 거.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로 목적이 실효시되어 없어진 경우 소멸한다. 이게 맞아요. 소멸의 개념은 뭐예요? 해지, 뭐 실효, 뭐 취소, 소멸 다 구분되는 개념인데 말은 비슷비슷한데 단어가. 소멸은 뭐예요? 소멸. 민식군이 자녀보험을 가입했어. 자녀보험에는 뭐 백혈병 보장, 뭐 암 보장 뭐 다 많아요. 뭐 질병 보장. 근데 민식군이 사망을 했어. 교통사고로. 그러면 소멸이에요. 소멸. 그 계약은. 왜냐? 목적물이 없어졌잖아요. 민식군이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한다. 이게 맞아요. 정답은 2번이에요. 민식군이 사망한 계약. 그거는 소멸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13번. 얘기 중 위험한 소멸을 했을 때는 보험을 가입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 민식군은 사망을 했으니까 이런 개념이 등장할 수 없는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동차 옵션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에서 카오디오. 내가 음악을 되게 크게 틀어놓는 걸 좋아해. 자동차에서 막 시끄럽게. 그러면은 내가 막 카오디오를 샀어. 근데 결혼을 하니까 아내가 막 그게 싫대. 카오디오가. 나는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없애버리겠죠. 카오디오를 나 보험가입. 카오디오가 막 한 뭐 200만 500만 원짜리야. 나 이거 보험가입 할래요. 사고 났을 때 카오디오가 파손됐을 때 나 보험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보험 가입을 했어. 근데 아내가 잔소리로 없애버려. 이거 그거 없애버려서 팔아버렸어.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내가 감액 청구를 해야죠. 이때는. 왜냐? 오디오 때문에 증액됐을 거 아니에요. 오디오를 가입하면서. 근데 목적물이 소멸을 해버렸잖아요. 카오디오를 폐기 처분했어. 그러면은 감액 청구를 해야죠. 감액 청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이 맞아요. 14번. 여기 나오는데 부활 요건이 있는데 4번 틀린 게 해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부활 시점 아니에요. 3년이에요. 3년. 우리는 곧 죽어도 서울이다. 서울 수복, 한강 수복. 3년. 우리는 곧 죽어도 3년이다. 3년에 추가하세요. 이거. 여러분, 제가 그때 개념 시간에 맨 마지막에 얘기했죠? 노트. 암기 노트 따로 해서 이거 만들고 있죠? 이거. 제가 하라고 시킨 거 이거 만들고 있죠? 암기 노트에다가 3년에 해당되는 거에 이거 추가하세요.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 3년 노트에. 15번 청약철회는 또 개념이 든 거야. 청약철회. 청약철회는 뭐냐? 2번이 딱 그 정의예요. 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뭐예요 뭐? 내가 계약을 했어. 근데 숙려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15일 이내에 청약 처리를 하면은 낸 돈 손해 안 보고 다 돌려줘요. 그게 15일이에요. 15일. 가입 후 15일 이내 원천 무효. 이때는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15일 이내 청약 처리를 하면. 그러니까 15일 넘어가자. 그러면은 15일 이내 청약 처리를 하는 제도가 있어. 나 빠꾸 할래, 빠꾸. 나 이거 안 할래. 낸 돈 가져와. 낸 돈. 그러면은 15일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하잖아요. 15일 영업일 기준 15일 그거 아니에요. 영업일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말 포함 다 15일이에요. 15일 넘잖아요. 16일 됐잖아요. 그럼 꿀꺽. 청약철이 없어져요. 16일째부터는 내가 처음에 초회납이라고 하거든요. 1회 보험금을 10만원 냈어. 근데 청약철이 나 10만원 돌려서 청약철이 하잖아요. 16일부터는 10만원 안 줘요. 이거 보험사 돈 들어간 거예요. 보험사의 주머니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5일 안에 딱 빨리 하려면은 말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죠. 딱 15일 이내 결정해야 돼요. 그게 청약철회 제도예요. 4번 보시면은 이자 줘요. 만약에 청약철회 접수를 했어. 근데 원래 청약철회 접수하면은 보험료를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막 갑자기 막 뭐 질질 끌어. 그러면은 이자 줘야 돼요. 그거 이자 있어요. 보험금을 3일 이내, 제가 그때 재산보 시험에도 보험금 3일 이내 줘야 되는 조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3일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자까지 다 줘야 된다고. 공시일이라고 그때 맞춰서 돈 줘야 돼요. 이자까지. 자, 보시면은 16번이 이제 취소라는 개념이 또 달라. 취소. 취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3개월 내에 약관 설명 위반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앞전 시간에. 그럼 취소가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청약서에 설명드렸으니까, 약관 받았으니까 이거를 예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개념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교과서에만 3개월이라고 존재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취소는 진짜 없는 경우고, 청약철에 이거는 종종 있어요. 이거는 쉽게 볼 수 있는, 현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청약철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가입해왔어. 근데 아내가 와서 야, 보험 왜 가입했어? 남편이 알면 깨갱하고 청약철회 해요. 아내랑 상의를 해서 가입을 해야지. 왜 자기 동창이라고 막 가입해줘야 된다고. 아이, 남자들이 그렇게 가입하면 혼나겠지. 19번 예시 틀린 거. 취소 사유 초, 중, 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안 나왔다. 이만기 씨가 나왔겠지? 지름부. 초, 중, 무. 무효 사유.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예요. 초, 중 나오면은. 그래서 4번이 틀려요. 엄청 쉽죠? 초, 중, 무. 21번 틀린 거. 해석시 제3자의 의견 우려 아니에요. 약간 해석할 때는, 자, 지난 개념 시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법정 다툼 판례 얘기하면서 제3부 때 뭐라 그랬어요? 인공치환술, 무릎 인공치환술에서 양쪽 무릎을 30%, 한쪽 무릎 때 30% 장애, 합산해서 60% 주세요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계약자의 주장이잖아요. 계약자의 주장. 보험회사는 뭐라 그랬어요? 합산 아니다. 이거 서로 다른 질병이다. 우리 30%로 인정해주겠다. 이게 짱 붙은 게 대법원 판례였잖아요. 그때 질병 시간 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계약 당사자잖아요. 계약 당사자의 주장이 중요한 거지. 뭐 여기 갑자기 뭐 제3자라고 하면 보통 그냥 의료기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싸움 벌이는 거는 계약자하고 보험회사의 싸움이야. 근데 제3 의료기관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의료기관이 뭐 이거는 30%가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것보다 계약자의 의중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계약자가 난 60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제3자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선 고려 아니에요. 계약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4번 틀렸고. 22번 모든 계약자에 대해 차별적인 거래 조건 적용을 가능해진다. 틀려. 왜? 반대 단어를 생각해. 반대 단어. 차별적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객관식 할 때 이런 거 딱 생각해서 하시면은 금방 맞출 수 있어요, 답을. 차별의 반대가 뭐예요? 차별의 반대말. 차별이 있으면은 동일 적용. 차별적인이 아니라 동일적인 거래 조건 제시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맞잖아요. 왜? 약관은 다 표준 똑같이 쓰잖아요. 모든 계약자에게 동일하게 약관 적용돼야지 뭐 차별적인 적용? 그거 아니에요. 약관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뭐 누구는 예쁘니까 뭐 보험 더 주고 누구는 뭐 미우니까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보험 약관이라는 게. 보험 약관이 뭐예요? 법률상의 계약인데 명시적인 계약 사항 조항인데 그거를 왜 누구의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차별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 뜻이고 23번 변경 시 종전의 계약을 미치게 할 수 없다. 2번이 틀렸어요. 자, 이게 약관이 변경됐어. 그런데 종전, 소급 적용이 효력이 가능해요. 여기서 이상한 생각 들 거예요. 아니, 약관을 바꾸면은 보통 자기네들 입맛에, 회사의 입맛에 맞게 약관을 변경할 텐데 그럼 불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단 계약자 피보험자, 그러니까 상대적인 약자인 계약자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그런 경우에 한정에서는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어요. 뭐냐? 약관이라는 게 꼭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경우에 그래요. 보통은 자기네 보험회사가 소정하는 거니까 보험회사한테 유리하게 수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생명보험, 자살 이거 보시면 돼요. 자살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여러분 뭐예요? 대원칙, 면책의 대원칙, 고의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살도 고의잖아요. 자살이 고의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는 대상이었어요. 원래 생명보험에서 전통적으로. 근데 이 약관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고의는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또 이원 조항이 있잖아요. 심신미약. 제가 그때 개념 시간에 시랜드 화재 사고가 났어. 시랜드 화재 사고가 났는데 애기들이 막 불에 타여 죽을 위기야. 뛰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의지만 그거는 오케이라고 했잖아요. 심신미약. 단 심신이 정상적인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고의는 인정을 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을 하는 거예요.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살을 그러면은 어떻게 볼 거냐? 이 자살을 정말 이거 1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생명보험 시간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여기서는 손해보험 시간이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막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힘들어서 안 되고 진짜 다 빼고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은 자살이 안 됐어 처음에. 근데 약관 개정이라고 했어요. 약관 개정. 표준약관이라 그래서 공통약관, 표준약관 모든 전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위원회 당국에서 지정을 하는데 야 너네 이거 일괄적으로 해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실비는 표준약관이잖아요. 실비는 전사 공통이잖아요. 다 동일하게 해. 다 똑같거든요. 다 글씨 하나 틀리지 않게 다 똑같이 맞춰놨어요. 이것처럼 약관은 개정을 해요. 자살이 돼요. 단 2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우발적이어야 하고 계획적인 건 안 되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관이 개정됐다는 이 얘기예요. 이게 어때요? 자살이 무조건 안 돼. 근데 부분적으로는 또 인정이 돼. 이게 뭐예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계약자가 전혀 못 받다가 이거는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됐어. 그러면 유리해지게 되잖아. 그때는 소급 효가 발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23번에 보시면은
이미 체결된 종전의 계약도 효력을 미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왜? 계약자 유리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어 만약에. 그러면 이건 인정이 돼요. 이렇게 바뀌기 전에는 인정 안 됐다가 이때는 자살을 해도 보상이 나갑니다. 자살은 보상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약관에 따라 달라요. (25번) 계약 원칙이 틀린 거. 사고 발생은 피보험 사고 아니에요. 사고 발생은 피보험자랑 계약자 둘 다 손해방지 의무가 있어요. 이게 A 또는 B가 둘 중에 너는 있고 나는 없고 이거잖아요. A는 없고 B는 있고 이렇게 되면은 보통 상식적으로 그냥 틀려요. 상식 문제예요. 손해방지 의무는 둘 다 져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27 약관 해석 원칙 틀린 거. 작성자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이에요. 그때 앞에도 개념 때 얘기했어요. 그때 인공치환 얘기하면서 작성자가 약관을 장난질을 잘못하다가 제가 그때 제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그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던 게 동일한 질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글씨를 썼다가 생명사가 패배했죠. 그때는 그게 약간 작성자가 불이익을 원칙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때 확대 해석하지 마라 그래서 틀렸었고 보험사가 패소를 했었고. 28 약관 해석의 원칙이 틀린 거. 약관을 명령할 때는 손해보험협회가 아니라 사위를 싫어해. 사위. 장인어른께서 사위 설계사는 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사위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장인어른이 그래서 보험 대리점 대표도 싫어해. 보험을 싫어해서. 그리고 장인어른은 약관도 싫어해. 보험 약관. 장인어른은 보험 약관을 이상하게 써놓기 때문에 약관을 싫어해. 글씨가 작게 써놔서. 그래서 약관도 위원회예요. 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거 같이 해요. 똑같이. 사위, 장인어른, 약관. 정답이 1번이 되는 거. 그래서 31 기재사항이 아닌 거. 납입일자. 약관이라는 게 변호 납입일자는 왜 게시를 해요? 납입일자는 청약서에나 게시하는 거죠. 청약서. 납입일자 계약 건건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2, 3, 4 이게 다 약관 기재 사항인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33호부터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